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봇으로 주방 자동화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개발된 튀김 로봇을 활용해서 라버트 치킨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로보아르테라는 회사의 강지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 창업할 때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의 도움을 받아서 시제품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창업하시기 전에 뭔가 저희처럼 하드웨어가 필요하신 분들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시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부럽고, 제가 서울에서 지금 왔는데 인천분도 좀 부럽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이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훨씬 더 왜 이 자리에 저 사람이 섰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 회사 소개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창하게 만들어지는 푸드테크 어떤 식으로 지금 2023년, 2024년에 진행된 것 같은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가실 수 있는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는 영상들 위주로 준비를 해봤고요. 먼저 회사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로보아르테라고 지었게 됐습니다. 2018년 9월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로봇으로 식문화를 혁신하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턴으로 계셨던 연세대학교 4학년 2학기 휴학생이 있었어요. 기계공학과 학생이랑 둘이 시작을 했는데 그때 회사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본인이 아는 가장 좋은 단어가 아레테라는 단어다라고 해서 이제 그리스어인데 금메달이라는 그런 의미래요.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정말 로봇으로 제일 좋은 것들을 좀 제공해보자. 그게 식이든 의든 그리고 주든 뭐든 간에 우리는 일단은 식에서 좀 혁신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하게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제 F&B 버티컬 시장에서는 로봇으로 가장 잘하는 회사가 되자라는 생각으로 개발을 하게 됐고, 지금은 협동 로봇을 활용해서 튀기는 솔루션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푸드트럭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코엑스 앞에서는 이거 팔고 있는데 지금 치킨을 이런 식으로도 작은 공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고 또 가격을 낮추기 위해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회사 연역은 이런데요. 2018년 9월에 사실 저는 이제 로봇 전공도 아니고 사실 이제 경영학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그냥 문과생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나도 테크 회사를 키울 수 있다, 설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 출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018년부터 이제 아무래도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2019년이 있었고 그 이후에 2020년 2월에야 제가 라버트 치킨이라는 저희 자체 브랜드를 오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허접한 프로토타입으로 오픈을 하게 됐어요. 일단은 매장을 오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매장을 1년 넘게 운영을 해보면서 점주들이 겪게 되는 그런 주방에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체감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매장을 직영점을 7개까지 늘렸다가 지금 많이 축소를 했고 가맹점을 올해 지금 11개까지 늘려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당초에 제가 창업을 했었던 2018년 9월에는 저는 이제 라버트 치킨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치킨을 잘 튀기는 로봇을 만들어서 지금 사실 2026년 그 자료를 보니까 치킨 전문점으로 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 수가 3만 개까지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그 치킨집 중에서 우리가 10%에만 우리 로봇을 판매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BHC나 교촌 같은 데서 사주면 참 좋겠는데 이런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에서 시작이 됐던 것이 이제 실제로 매장을 운영하는 데로 이제 옮겨가게 됐고 지금은 2023년에 이르러서야 저희 로봇을 다른 브랜드에 판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도 써놨지만 BHC 평택에 있는 매장이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다른 브랜드들에 저희가 로봇을 팔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뚝딱 만들어서 1년 뒤에 팔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꽤 오래 걸렸다라는 좀 저희 부끄럽기도 하지만 좀 솔직한 이야기 드리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매장의 모습은요. 로봇이
사람과 조립 그래서 환경에 점주님이 어떻게 움직일지 로봇과 함께 라면은 한 명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계속 저희는 확대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봇 시스템 그래서 로봇 팔을 저희는 두산 로보틱스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팔 두 개를 사용해서 저희 활용을 하는데 그 말인즉슨 이제 iOS랑 안드로이드 모두를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는 어플, 뭐 POS 아니면 키오스크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로봇과 연동해서 바로 튀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런 차에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버전도 지금 움직이는 로봇 버전도 예전 버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뉴욕에 설치해 보려고 하는 아까 보셔도 잠깐 나왔던 건데 그거는 파트닝 로봇. 그래서 만약에 로봇이 완전 무인으로 소주 칵테일을 만들어줬을 때 과연 OT일 때 사람들이 반응을 해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실험해 보려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야가 이제 테크도 있고 그리고 F&B 쪽 개발하는 그런 영역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래도 처음 하는 시장에서 계속 이제 모든 힘든 것들을 이제 좀 맞으면서 가는 그런 중인데 저희가 첫 번째 매장을 열었을 때 기존의 로봇 시장은 이제 최종 수요자, 저희 같은 이제 매장을 운영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뭐 이런 로봇 메이커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그런 로봇을 만들어서 이 팔까지만 딱 만들거든요. 이 팔목까지만. 그래서 이 팔목은 이제 SI라고 말하는 일종의 대리점 같은 이제 사장님들이 거기서 수요자의 그 니즈대로 프로그래밍을 해주고 그 손의 모양을 만들고 그게 이제 볼트를 조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계속 약에다가 뭐 주입을 한다든지 그런 식 공장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형태였어요. 근데 저희가 할 때는 이제 저희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처음에 SI분들이 이제 이해가 굉장히 낮았었고 주방에서의 그 청소나 그 물청소 이런 것들 생각 안 하시고 이제 계속 전선이나 나와 있다던가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절치부심을 해가지고 무조건 우리 안에 SI를 내재화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는 저희가 설계 그리고 손 조립이나 그리고 실제 조립하고 그 추하 나가는 것까지 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기는 투자자분들은 안 계시지만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투자자분들이 오셨을 때만 그냥 시연을 해주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실제로 진짜 매장에서 매일매일 손님이 사갈 수 있는 그런 치킨을 계속 튀겼다. 치킨뿐만이 아니라 감자튀김, 뭐 치즈볼, 뭐 볼도그 이런 거 다 튀기고 정말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로봇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운영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로 전국 그리고 싱가포르나 뭐 해외에 있는 그런 로봇들을 관제를 하고 있는데 그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게 2022년 2월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우리가 치킨만 얼마나 많이 튀겼을까가 좀 궁금해서 쭉 돌려봤더니 한 16만 마리 튀겼더라고요. 정말 많이 그 로봇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많이 좀 이렇게 닭을 튀겼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TCB 이제 나중에 기술 뭐 상장이든지 아니면은 뭔가 투자받을 수 있는 그런 등급 TI3면을 이 등급을 따기까지도 참 힘들었는데 요즘 많이 뽑지 않아서 내년에는 꼭 2를 받게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댁에 이제 튀김기가 있으시다면은 이렇게 앞에 바로 여기도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3시간 안에 다 설치해드리고 그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 버전은 뭐 천장에도 달아보고 뭐 앙카 박아가지고 해보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편리하게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게 TV인데 TV 설치하는데 그 공수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로봇도 분명히 그렇게 편하게 조립하고 설치하고 해체까지 쉬워야지 이게 해외에도 나갈 수 있고 국내에서도 잘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럭에도 설치를 할 수 있고 커피차 대신 요즘 치킨차로 좀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제주도에 있는 매장이나 뭐 서울에 있는 매장이나 어떤 것들을 제일 많이 튀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재고 관리도 쉬워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뭐 온도 센서나 산도 센서까지 다 연결을 해서 정말로 사람보다 잘 튀기게 하는 게 가능할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지금은 온도와 산도를 계산해서 뭐 만약에 30초 정도 더 튀겨야 된다. 원래 그 타이머는 9분 30초였지만 10분을 튀겨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들 판단할 수 있는 것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오더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든 말이긴 한데 주문이 올라오는 영수증 모양인데 만약에 아르바이트 해보셨던 분들이면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주문 전표 개민으로 들어갔고 메뉴가 뭐고 주문번호 뭐다라는 게 중간에 사실 한국의 뭐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나 어디든 API를 열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 영수증 긁어와야 되거든요. 긁어와서 이렇게 로봇에 이것만 준비해서 조리해줘. 그러니까 콜라나 이런 것들은 다 제해버리고 정말 튀겨야 하는 것들만 로봇이 딱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연동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방에서 이제 동선이나 그 손바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편리해지죠. 시간이 더 줄어들고 사람이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센서들로 이런 정보들을 조합해서 진짜 맛있는 튀김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만약에 설치를 했었으면은 굉장히 막 그 기름 위주기가 떠오르면서 막 콜록콜록 하시는 분 생기실 텐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건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고객에게 맛있는 치킨을 줘야 된다, 맛있는 튀김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도 있지만은 당장 저희가 제일 먼저 해결하고 있는 것들은 점주들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해외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보다는 뒤에서 잠깐 제 자료를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인력난,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로봇을 바라보는 것도 시장 따라 좀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던 부분이 안전도 안전인데 그 안전들 중에서 위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NSF라고 이런 마크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커피 머신이나 아니면은 저희 뭐 가스렌지나 뭐 인덕션에 이런 데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마크가 있어야지만 미국에 있는 주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증 마크인데 실제로는 그 협동로봇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그레이 영역이라고 하죠. 약간 좀 없어요. 그 규제나 이런 것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저희 같은 회사도 생기게 되는 거고 뭐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볼 수 있지만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지금 규제나 뭐 법령이 없을 때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우리가 뭐 1, 2년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이게 그냥 계속 가야 되는 미래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규제가 무조건 생길 것 같고 그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NSF를 준비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여기랑 컨택해가지고 우리 이거 딸려면 얼마나 걸려요? 그랬더니 6개월이면 돼요? 이랬는데 저희 2년이 걸렸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고생해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이 로봇을 팔게 되는 이 시점에서 이제 마케팅을 많이 하겠죠. 이 마크 없으면 다 불법이에요. 이렇게 이제 제가 다 신고하고 다니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설비 이렇게 팔부터 이제 그리퍼 그리고 튀김기 그리고 그 옆에는 본체 들어가는 컨트롤 박스나 뭐 여기 이제 모니터가 붙어 있는데 이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NSF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팔에만 받으면 이 손은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었는데 저희가 그런 생각 아예 안 하고 그냥 이 설비 자체에 그러니까 TV 자체에 그냥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대로 하게 되면은 문제 없다 주방에 쓰기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뭐 조임이나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렌더링한 거긴 하지만은 뭐 전기선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음식물이 그런데 끼지 않도록 뭐 볼트같은 조이는 그 부분도 잘 막아야 되고 이 로봇에랑 연결하는 이 실링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부분들 다 녹여서 이제 이런 인증들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하드웨어 뭔가 해외로 나가는 특히나 이제 푸드테크 부분에서 뭔가 쓰이는 그런 기계나 로봇을 만드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같이 이제 개발하실 때 이 부분도 생각하시고 개발하시면은
빠르게 더 확장하실 수 있는 그런 요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첫 번째 매장에서 만들었던 게 전체 자동화를 너무 하고 싶어서 반죽도 팔로우하고 튀김도 팔로우하고 이렇게 했더니 너무 느리고 너무 가짜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최근에 없어진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유재석이 했던 시스센스에서 시즌 1 때 저희가 나왔었는데 얼마나 가짜 같은 롤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제 컴플렉스였습니다. 사실 저희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지만은 저는 되게 이런 허접한 로봇으로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다는 게 전국에 알려지는 게 굉장히 좀 컴플렉스 같이 느껴져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 해서 저희가 튀김 모듈을 먼저 이 모듈을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반죽을 잘하는 모듈을 따로 만들고 그건 꼭 팔에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버리게 됐고 그 옆에 있는 양념 모듈도 양념을 잘하게 하는 모듈을 만들자. 그래서 저는 어벤져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모듈들을 다 잘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셈블했을 때 진짜 잘하는 그런 전자동화 머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뭐 사고 싶은 분들은 이것만 사도 되고 뭐 이것만 사도 되고 이게 두 개 다 사도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제품을 좀 라인업을 넓힌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푸드테크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뭐 경쟁사나 아니면 저희 유사한 모험 같은 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전체 다 하는 게 가치가 있을 것 같이 느껴져요. 왜냐면 지금 무인에 대한 그 니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 근데 사실은 이제 정말로 같이 있으려면 사람이 써주는 거 그리고 누군가 구매를 해주는 로봇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업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하나하나 빼보시고 가는 것도 답일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B2B도 하고 있고 가정에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로봇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해외는 직접 하지만 국내에서는 렌탈사에 이제 매출하고 렌탈사에서 서빙로브 렌탈 돌리듯이 저희 로봇도 렌탈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B2B로 편의점 같은 곳들도 저희가 이제 GS25 같은 경우에는 튀김류를 세븐일레븐도 튀김류를 팔고 하는데 왜 편의점에서 튀김류를 왜 팔까요? 튀김이 맛있어서 그 이유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편의점에 생각하는 그 논리는 튀김을 사갈 때 분명히 맥주도 같이 살 것이다. 그 맥주 네 캔에 12,000원, 11,000원 이런 상품이랑 같이 연동해서 사가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이런 것들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저 매장은 부산에 있는 매장인데 튀김이랑 뭐 핫도그 이런 것도 다 저희 로봇이 다 튀기고 아침에는 그런 것들 다 튀겨놓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치킨에 대한 것들도 로봇이 그냥 튀기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도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외에 저희가 판매하는 건데 처갓집 양념 통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상표권 등록이 되게 중요한 게 처갓집 양념 통닭 상표권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처갓집을 못하고 누리치킨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따로 판 겁니다. 이렇게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오하이오에 생기는 이제 한 그 점주님께서 그러면은 나는 한 로봇을 쓰고 싶은데 근데 너희 브랜드는 하고 싶다. 누리치킨은 하고 싶은데 라부트치킨에 쓰고 있다는 그 로봇을 사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누리치킨 본사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앞으로 누리치킨 들어가는 로봇들은 저희가 판매를 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되게 인상적이었던 그 제안 중에 하나가 BAGC 본사는 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만난 적이 있지만 사실 대기업들과 스타트업의 뭔가 이 진행이 잘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더디고 저희가 GS라는 한 것도 굉장히 빨랐어요. 6개월이면은 되게 긴 시간인데 저희는 빠르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게 잘 안 돼요. 어떻게 좀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도 그냥 딱 그때만 좀 연락이 잘 되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BAGC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거 굉장히 좀 하고 싶다. 저희랑 레시피도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거 도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마치 평택보도 삼성정의 전주님이 내가 이번에 매장 리뉴얼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알바생도 나가고 알바생이 이제 구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김에 그냥 로봇 한번 써보자 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직접 주셨고 로봇한테 주셔서
저희가 이제 근데 BHC 본사의 이름이 중요하다. 본사 설득 먼저 하고 오시라. 아니 실제로 설득을 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점주가 실제로 나 써야 된다. 왜냐면 나 지금 사람이 없어. 이런 의지를 보여주신, 그리고 저희가 가정했던, 그냥 뇌피셜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타브랜드 점주님이 직접 이제 이거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었던 그런 작업이었고,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미국에서 들어온 브랜드인데, 새로 들어온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패티 튀기는 거 우리 로봇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튀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 판매했던 것 중에 특이했던 곳이 막국수집. 그래서 막국수 앤 치킨으로 요즘 좀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막국수 좋아서 가지만은 애들은 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튀기는 거 돈가스나 뭐 이런 것들 따로 이제 치킨도 팔아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 있는 원래 그 이런 주방에 그냥 설치만 하면 되니까 로봇을,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뭐 해외 보시면 여기 텍사스, 오클라호마, 아칸소, 그러니까 완전 좀 그 땅덩이는 큰데 사람은 구하기 힘들고, 근데 시골이라서 좀 도시에서 계속 사람들 데려와야 되고 그러자니 계속 그 인력난에 대한 극심한 좀 시달림이 너무 귀찮으시고 그런 동네예요. 딱 저희한테 가장 많이 메일 주시는 동네들이 이제 이 세 곳이었는데, 특히 텍사스랑 오클라호마가 굉장히 연락을 많이 주셨었는데, 이번에 그냥 좋은 그 파트너사에서 이 세 개 주에 대해서 우리에게 평판을 주면은 우리가 휴게소나 아니면은 주유소가 사실 이제 이런 큰 동네, 큰 땅덩이의 동네에서는 많이 이제 휴게소처럼 쓰이니까 주유소에 판매를 해보겠다고 하셔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네, 아워드 치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직영점을 굉장히 힘들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하탄에 있는 코리아타운에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하게 됐는데, 네, 이것도 한 1년 반 정도 계속 준비를 해가지고 올해 1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나 아직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이거 뭔데 이걸 오픈 안 하고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이제 한인분이 우리 그냥 그럼 우리 지금 끼니라는 한식집을 잘 하고 있지만 근데 이 동네를 보아하니 우리 튀김류를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업종 변경을 하신다고 가맹점을 하자 해서 하셔가지고 6개월 정도 계속 조르셔서 이번에 이제 오픈해드리기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가맹점도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6월에 싱가포르도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뭔가 그 인건비는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특히나 이런 F&B 환경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추세여서 저 한번 로봇을 써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보시면은 한국 치킨에 대한 인기가 되게 많은 게, 이 몰 자체도 저희가 지금 한 이 몰 자체도 원래 한국 치킨이 하나도 없다가 저희랑 지금 국내랑 뭐 내내 이렇게 들어와 있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동남아나 이런 것도 여행 다니시면서 여기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아마 이제 나중에 아이템 정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필리핀으로 들어간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저희 회사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저희가 이제 푸드테크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주제가 그 스마트 주방으로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푸드테크 트렌드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드테크는 뭘까요? 푸드테크라는 말이 지금 되게 많이 작년, 올해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창업했던 2018, 19만 해도 푸드테크라고 하면 다들 와닿지 않았을까? 보통 푸드테크 하면 뭐지? 라고 생각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정의를 긁어왔습니다. 한국 푸드테크 협회에서는 이제 기존의 식품산업,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제 ICT 기술, 뭐 직접 판매하는 곳의 ICT 기술, 뭐 이렇게 접목이 되면은 그게 바로 푸드테크다라고 정의를 하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정의들을 보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의 그 채집부터 시작해서 저희 엔드 유저인 저희한테까지 오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술적인 내용들이 푸드테크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디지털 푸드에서는 그냥 모든 식품 스타트업 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과연 뭘까? 이제 각자의 생각이 다르시고, 저희도 이제, 저도 푸드테크 회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다른 또 푸드테크, 조금 이따 이제 리아베스트 대표님 보시면은, 저희랑 또 다른 영역인데 푸드테크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계속 들으시면서 각자의, 내가 생각하는 범준이 이런 건 것 같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은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푸드테크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 모았어요. 그래서 제일 잘 아는 것들, 이제 배민 요리요 이런 것들. 실제로 음식을 배달해주는 그런 기술인이 당연히 푸드테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옛날에는 그게 무슨 푸드테크야. 그냥 전단지 그거 옮겨놓은 그냥 플랫폼이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연히 푸드테크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잘 아는 컬리 뭐 이런 아니면 쿠팡 프레시 이런 것들 굉장히 빨리 오고 프레시 이런 부분들도 유통을 혁신했던 푸드테크 회사다. 공유주방 음식 만드는 곳에 이제 그 부동산인데 이게 왜 푸드테크지라고 하실 수 있지만은 음식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푸드테크다라는 이제 생각이고요. 무인 매장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푸드테크 회사입니다. 저희나 아니면 뭐 실내 배달 로봇, 뭐 실내에서 서빙해주는 로봇도 있지만은 요즘은 라스트 마일에서 내가 있는 곳까지 갖다주는 그런 서빙 로봇, 그러니까 배달 로봇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로봇들 잘 아시는 HMI나 그리고 심지어는 POS, 키오스크까지 그냥 비단 음식점에서만 쓰이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키오스크도 푸드테크의 일종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본줄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정말 푸드테크의 범주는 저는 음식 자체의 이제 리아베스트 같은 그런 회사들이 진짜 푸드테크의 진수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잘 아는 대체율이나 배양육. 그래서 올해 푸드테크 뭔가 행사, 대회 이런 것들이 나가면은 정말 많았어요. 그 대체육이랑 배양육. 그리고 최근에 싱가포르에서도 행사 있어서 갔다 왔는데 대세였습니다. 그냥 배양육보다는 대체육이 좀 많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식물 베이스의 그 음식 식감을 잘 내는 거를 지금 계속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예전에는 뭐 임파서버거나 몇 개 이렇게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한국에도 진짜 많고 지금 뭐 해외도 굉장히 많아진 상태입니다. 에그테크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좀 많이 보여줘서 좋겠어요. 저는 전통산업에서 혁신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원래 이제 창업하기 전에 전 VC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 투자하고 싶은 그런 영역이 정말로 전통산업이고 그냥 뭔가 1차 산업이고 혁신이 있으면은 돈을 갑자기 확 벌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곳에서 뭔가 딱 기술이 생기는 거를 찾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는 에그테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계속 쌀 먹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계속 뭔가 농식품을 계속 먹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산이나 유통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해 보시면은 조금 되게 유리한 고지를 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몰려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나 그게 가장 많이 생기고 있는 게 개인 맞춤 식단, AI 하는 회사들이 한 번씩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리브를 붙이는 혈당. 그래서 요즘은 20대 분들도 많이 혈당 관리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들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좀 묘연한 곳들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미래에는 꼭 있을 것만 같은 이제 이런 신기한 음식들을 만드는 그런 푸드테크 회사들이 많습니다. 2020 Q3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봤던 가장 최신 자료에서 가져왔는데 이게 그렇게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설명을 드리기 위한 장표이고요. 시장 규모는 되게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푸드테크 시장 자체를 범주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하는지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있는데 제가 그래도 가장 많이 쓰이는 자료 중에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 보시면은 진짜 이렇게 크다고 시장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는 6%에 달하는 연평균 성장률로 성장하고 있는 엄청난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푸드테크 컴퍼니로 분류되는 회사들 중에 대장주가 이제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은 근데 그게 푸드테크 회사인가라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아마존 문화 그리고 실제로 뭐 유통을 하는 그런 플랫폼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런 회사들이 끼게 되니까 시장 규모가 커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도 사실은 그 저희 같은 조리나 이런 것들, 그 서빙 로봇 LG들 잘 하고 있고, 그런 회사들도 푸드테크 회사라고 이제 범주에 끼게 되면은 이 시장 자체가 엄청 커지는, 그래서 좀 재정립이 필요하다, 각자의 좀 생각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네, 생각을 던져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꺼내봤어요. 근데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직도 지금 많다라고 하지만 아직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AI 기업이나 많이 죽었지만 오토 기업이나 이런 블록체인 기업들에 비하면 웹3 하는 그런 기업들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라서 저는 그래서 글로벌리 엄청나게 큰 시장이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적다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서 빨리 플레이어를 뛰어들어서 나 여기서 좀 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아직 시장 굉장히 초기여서 힘들긴 하지만 여기서 열매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들어가지고 정부 내년에도 똑같을 것 같은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같이 로봇 하는 회사들은 산업부나 아니면 중소벤처기업, 헷갈리면 그 중기부에서 항상 이제 저희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림부에서는 저한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농림축산식품부니까 진짜 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가면은 그 공무원분들이 이제 산업부나 그 중기부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엄청 파워풀하시거든요. 말씀 딱 주실 때. 그래서 그랬는데 올해 갑자기 이런 산업 그리고 산학 정부까지 산학관해서 이런 발족식을 했거든요. 제가 이게 일단은 그려놨는데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푸드테크에 그 투자해주는 펀드 조성을 굉장히 크게 편성을 해주어서 지금 나중에 이제 농식품 펀드 검색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회사가 있어요. 옛날에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한 군데 되려나? 이래서 거기에 주피로 되시면 또 LP 구하러 다니기 굉장히 힘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그런 자본들이 모여있고 만약에 창업을 하시게 되었을 때 내가 뭔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아졌구나. 기관의 투자를. 그리고 정부의 관심도 많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과제들도 많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넣은 그림입니다. 사족이 계속 길었지만 이제 트렌드를 쭉 보고 이제 제가 말을 하는 것보다 영상을 좀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푸드테크 트렌드 원래 뒤에 2023에 붙였었는데 2024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이어갈 것 같아서 숫자는 빼버렸습니다. 7개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사실 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뭔가 예시를 들어주면서 보시면 더 정리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그런 생각들이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에서 사실 다른 이야기보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량 주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푸드 서버런티라고 이제 드디어 제가 발음을 이거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 이게 단어를 보게 됐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식자재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그러니까 생산하고 그리고 그거를 해야 된다는 의무가 아니라 그거는 권리다. 생산과 그런 구조를 우리가 구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의무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거 권리구나.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Anna is a young farmer living in the European rural area. For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her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city, she has to deal with 잘 아시는 내용인 거라서 영어로 얘기하지만 ecosystems, water and soil, as well as access to food markets, which will allow her to sell her products for a fair income. Thomas, a young man living in a European city, has easy access to food. He can buy both local and imported food from all over the world, in one of the many supermarkets, open markets and restaurants. He usually buys more than he needs, variety of which eventually ends up in the garbage.
both Anna and Thomas are aware that the current global food system of industrial farming and agriculture is not sustainable, and that it has highly contributed to the current climate, soil and biodiversity crisis, and is worsening working conditions in many parts of the world. The global food system puts pressure on rural life. In many cases, farmers and food producers do not have a fair income, while corporations continue to maximize their profits. Additionally,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for migrant workers and land grabbing have been recorded. Access to land for small-scale farmers and people who are new to farming is limited. In many cases, access to a variety of food has improved. However, it's often of low quality and highly processed, contributing to the increase of diet-related health conditions. Communities in disadvantaged areas struggle with the lack of fresh and appropriate food. Anna and Thomas, like every other individual in any local community, have the right to control the way food is produced, traded and consumed. This right is called food sovereignty. Food sovereignty supports a food system designed to help both people and the environment. This includes moving away from industrial agriculture and instead introducing farming models that follow agroecological practices, support local communities, promote trade policies and practices that give people the right to a safe, healthy and ecologically sustainable production. It prioritizes local and national markets and guarantees fair prices to producers, thus preventing ecological damage. By implementing food sovereignty, Anna and Thomas, along with every individual on this planet, will enjoy their right to have access to adequate food and will be able to choose healthy, locally produced and high-quality food according to their culture and preferences. 최근에 이제 뭐 다른 단어들로도 많이 쓰이지만 저는 이제 식량 조건이라는 말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나중에 유튜브에서 검색해보시면 이에 관련된 굉장히 좋은 강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뭔가 모호하지만 그래서 이걸 하는 스타트업들 뭐가 있지라고 소개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던 게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린 에그테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다분히 그냥 생산량을 높이자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진짜로 계속 우리가 지구를 살아가는 지구인으로서 계속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그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이제 지켜야 된다라는 그 내용을 저희가 이런 많은 스마트 농업, 스마트 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해결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농가 소득 높이고 생산량 높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탄소 발생 줄이고 정해준 질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푸드 서버인티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사실 이런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수직농장들 많이 들어보셨고 실제로 수직농장에서 재배되는 그런 음식들을 드시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보게 되면서 가장 좋았던 케이스 중에 하나는 여기서도 설명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 수직농장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동네에 판매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거기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는데 이런 기술들에 인해서 거기도 로컬에서 재배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보실게요. 공장에서 만듭니다. 요즘 마트에서 계절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채소 구매는 이렇게 공장에서 키우는 게 꽤 있습니다. 채소 공장뿐 아니라 부채 육이나 부채 계란 등 시소테크라는 첨단 기술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소테크에 청소를 시켜보는 연속으로 유명한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공장. 겉보기에는 조그만 공장 같지만 안에 들어가보면 들리시나요? 소던 풍경이 있습니다. 거대한 식물 공장입니다. 좀 크죠. 2층으로 빼곡하게 들어선 공간마다 오렌지와 버터에 같은 싱싱한 잎채소가 나옵니다. 숲도 없고 토끼도 없습니다. 농약도 없습니다. 영양분을 공급하는 대량의 LED 조명, 온도, 습도 조절 시스템이 채소를 씁니다. 이 모든 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중앙통제실에서 제어합니다. 그다음에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그 영양성분이 양에게 공부하고 수용성 공부를 보여주고요. 대량적으로 만드는 기술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공장 4곳에서 하루 2톤의 채소 생산합니다. 같은 면적의 작습니다. 생산량이 아주 수준화 높은 생산량. 생산된 채소는 마트에서 층을
1년 내내 채소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통제된 환경이라 정해진 피해가 없습니다. 마치 공상주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사라졌습니다. 영상 50도까지 치솟는 진동에도 식물 공장을 수출합니다.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는 남극 세종지대에서도 요원들이 수박과 오이를 직접 키워 먹습니다. 플랜트가 있어가지고 그런 수술을 받았을 때 제가 설명드렸듯이 식물 공장은 앞서서 이제 보셨던 식량 조건에 대한 내용에서도 보셨겠지만은 로컬에서, 어디선가 뭐 수입해와서 오늘 말씀드리는 뭔가 탄소를 발생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정말 로컬에서 건강하게 자란 것들 드실 수 있는 게 좋은 경험일 텐데, 그런 경험들을 선사를 이런 스타트업들이 해주게 되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멀리서 오는 식품에 비해 훨씬 환경에도 좋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탄소살당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도 보시면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네, 현대자동차 다니시다가 이제 딸기 농장 하시기로 이제 하신 분인데, 보시면은 네, 스타트업 대표처럼 이제 이런 거 타고 나타나죠. to pursue this dream of starting a strawberry farm. And I'm curious to learn what made him take this leap of faith and just how he makes the tech tick. When you're working, are you sneaking a lot of strawberries? 먹으면서 많이 하죠. Oh, it's so beautiful. It's so red. 제가 농업으로 온 이유는 제가 현대건설의 현대 자동차 그룹의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AI랑 빅데이터 관련된 어떤 연구를 좀 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러한 연구들을 할 때 제가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이 스마트폰을 접하게 됐는데, 당시 내가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지식과 또 지금 이 농업과의 어떤 접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에 좀 강한 이제 생각을 퇴사를 하고 이렇게 농업 기술을 하게 됐어요. 일단 이 기술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는 일단 품질 향상과 성향 증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드리퍼라고 해서 딸기가 먹을 수 있는 정량의 기록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딸기가 하루에 8번 20cc의 물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컴퓨터로 이걸 세팅을 해주면 여기서 정확하게 8번 20cc가 들어갑니다. 원래는 사람이 다 이걸 했던 거죠, 이 일이. 또 위에 있는 LED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가 온다든지 구름이 많아 해가 안 뜬다든지 그랬을 때 얘네들은 광합성을 위한 일부 스펙트럼만 낸 거는 그런 식물 생산용 LED라고 해서 이런 태양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전체가 전부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고 휴대폰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사실, 그러니까 이분도 처음부터 자신의 그냥 자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엄청나게 지금 지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 특히나 원래 일반 비닐하우스를 스마트팜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접목을 하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은 거죠. 원래 비닐하우스가 있다면은. 그래서 그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 지금 계속 농촌에서는 이런 스마트팜으로 바꾸는 그런 운동들 계속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바꾸시기도 하고 이런 저희 같은 청년들이 내려가서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 이것들을 실제로 잘 하고 있는 회사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스타트업 대표니까 어떤 스타트업인지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엔싱이라고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신사동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하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바로 옆에서 딱 따가지고 만드는 그런 카페도 있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엔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에그테크 선두주자죠, 지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이런 하드웨어, 그래서 아까 보셨던 추진농장 같은 이런
기술들 하드웨어가 다 직접 만드는 회사인데 왜 수직 공장이냐 하냐 이렇게 생각을 옛날에는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듣지 않았는데 이렇게 컨테이너처럼 계속 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수출돼서 나가기도 하고 바로 그렇게 설치돼서 운영돼서 그 현지에서 뭔가 좋은 식자재를 요청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건 저희 어머니가 쓰시는 그 커플인데 저희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MAU 보고 너무 놀랐어요. DAU 보고 놀랐어요. 120만. 그래서 그냥 안 사시더라도 들어가서 보시는 분이 하루에 120만이면 엄청난 플랫폼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식량요건을 딱 실현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700여 곳의 그 로컬 농가들을 이제 생산자가 직접 올리고 우리는 농장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농부가 어떻게 어떤 비료를 써서 생산했는지 뭐 비료를 썼는지 안 썼는지 우리가 스마트팜에서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공유를 해서 우리가 좋은 농산물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 그런 아이디어지만 실제로 이거를 실행하기까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모든 농가들을 가서 설득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처음에 이제 디지털이 힘들었을 텐데 그걸 도와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스타트업들의 처음에 겪는 힘든 일이지만 이게 만들었으니 이렇게 DAU 120만의 엄청난 플랫폼이 된다라는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는 아마 굉장히 알짜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로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로컬,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동네에서 팔리던 그런 음식들이 글로벌로 가는 그런 형태들을 요즘 많이 보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글로컬이라는 단어로 요즘 정리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가져온 게 이거 뭔지 아시나요?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코로나 때 이제 제일 한국에서 바로 글로컬 하면 딱 나오는 예시인데 달고나 커피죠. 달고나 커피를 누가 만드는 거는 톡이나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린 거죠. 그래서 올렸더니 급기야는 이제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에서는 달고나 커피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글로컬의 예인데 한국에 그냥 집에서 코로나 때 할 일 없어서 휘젓다가 올린 것이 결국에는 글로벌 기업에서 그냥 이거를 지금까지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사업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또 더 하게 됐었거든요. 틱톡이라는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보기만 하는데 뭔가 좀 저는 이제 M이라서 Z가 아니라 좀 힘들어요. 틱톡이 좀 힘들긴 한데 근데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틱톡으로 우리가 알게 됐던 게 식품 공급망을 놓거라. 그리고 그런데 SNS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사거나 아니면 우리가 행위하는 건 글로벌화 됐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틱톡샵이 없고 제가 7월에 필리핀 출장을 갔다가 거기 인플루언서분을 이제 21살짜리 인플루언서를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돈 왜 이렇게 많아? 말했더니 자기 틱톡샵에서 1위 거래해서 틱톡샵 뭐지? 했는데 틱톡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틱톡하면 틱톡샵이 안 달려있어요. 근데 한국 외에 이제 다른 동남아 국가나 다른 나라들 가게 되면은 틱톡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오겠다고 했는데 과연 모르겠어요. 또 보시면은 같은 화면을 보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살 수 있는 그게 안 떠져. 근데 여기서는 얘가 이제 막 이렇게 화장품을 보여주고 하는데 하면서 여기 딱 누르게 되면은 바로 구매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화장품도 팔고 심지어 완마의자 팔고 이것저것 다 파는 그런 활발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샵인데 틱톡이 만들어낸 굉장히 특이한,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시장이다라고 여기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까 보셨던 이제 달고나 커피 같이 푸드테크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너무 좋은 플랫폼인 거죠. 음식을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레시피화 해가지고 심지어 레시피를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회사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있었습니다. 키치라는 회사인데 월마트랑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그냥 틱톡이나 아니면 얘네가 쓰고 있는 SNS에 우리 이렇게 올리면요 음식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거 똑같이 이제 재료를 사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그냥 바로 긁어서 딱 월마트에서 바로 배송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서비스였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자기네 플랫폼, 왜 이렇게 스타트업들은 자기 플랫폼에다가 뭔가 하는 거 좋아하는지 이렇게 여기다가 계속 올리게 이렇게 만든 거죠. 아, 너무 괜찮죠, 이런 거. 근데 어쨌든 여기서 바로 이제 배송이 오는 것까지 만들어 놨다라는 거는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인 것 같고요. 실제로 라이브 방송도 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나 이거 만들 건데 나랑 같이 만들 사람은 여기서 주문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더 나아가서 또 플레이버스라는 이제 작년에 생겨난 스타트업인데 굉장히 따끈따끈한 스타트업인데 2020년 9월에 베타 출시했고 지금 아마 네,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앤드리스 호로이츠라고 진짜 엄청 그 VC 업계에서 전설가도 같은 사람이 이제 바로 그냥 컨셉 듣고 나서 바로 투자해준 그런 회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묘기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와서 내가 이렇게 이런 것까지 만든다라고 하면은 인스타카트와 연동해서 그 즉시 보다가 나 주문해서 주문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굉장히 심플한 버전의 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푸드테크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만든 뭐 이 음식 괜찮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들어가면은 어떤 것들이 어떻게 필요한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집에 있는 메뉴들은 다 빼고 내가 사고 싶은 것만 이렇게 주문할 수 있게 인스타카트로 하면은 제가 이걸 이제 뭐 비슷한 류의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미국에서 이걸 해봤는데 인스타카트가 진짜 한 30분 만에 배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다가 만들고 싶으면 바로 주방 집 앞에 바로 이제 왜 배민 비마트가 이제 주문이 다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희도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이 회사가 저희 회사보다 훨씬 더 높은 기업 가치를 갖고 지금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하니 이제 저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좀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푸드테크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그 능력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셰프예요. 제가 레시피를 갖고 있는데 인스타카트나 이런 아니면 이미 개발되어 있는 틱톡이라는 그런 앱을 저한테 접목을 시켜가지고 제가 그걸로 돈을 만들어낸다? 그럼 그게 저는 푸드테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결집이 푸드테크다라고 저는 그렇게 계속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써서 얘기하는 대체 단백질. 네. 식물이나 동물 세포에서 이제 생산되거나 가루를 통해 생산된 단백질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분들 이걸 하시는 회사들의 추구하는 아까 리아게스트 것도 드셔보시면 리아게스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은 맛, 더 낮은 가격이 낮지 않으면 도저히 사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낮아지는 게 이제 저희의 미션인 거고, 그리고 이제 물이나 토양대 투입을 더 적다는 얘기는 탄소를 우리가 배출하기 싫어, 우리는 적게 배출할 거라는 그 의지를 표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나 환경오염이 적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원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식물 베이스에서 이제 뭐 이렇게 콩고기, 우리 콩고기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음식을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버섯 균사 같은 것들을 이제 배양해서 네, 실제로 고기 같은 것들은 버섯 많이 써서 만들더라고요. 그런 세 가지 형태가 가장 크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건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느껴질 정도는 아닌데, 근데 그래도 저는 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그래도 비건 디저트는 먹거든요. 뭔가 좀 덜 찌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비건을 찾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생각에서 시작된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건을 음식으로 접근하면 너무 힘드니까 디저트로만 팔아먹어서 마카롱 같은 거 비건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스타트업도 생기고 있어서 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직 진짜 정말 초창기여서 뭔가 이거에 관련된 그 포인트를 만들어낸 회사가 있다면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그런 예상이 드는데, 실제로 보시면 2025년에는 전통적 메뉴, 저희 먹는 삼겹살, 뭐 등심 이런 것들이 90% 이상이다라고 한다면은 10년 뒤인 2035년에는 네, 전통적 육류의 비중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들은 저희가 대체된 단백질을 먹고 있다는 그런 결론인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5년 뒤에는 역전될 것이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면서 실제로 이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의심이 되지만은 그냥 이런 의심이 들 때 저는 항상 생각나는 그런 케이스가 키오스크거든요. 저희가 코로나 전만에 키오스크 쓰는 거 진짜 싫어했잖아요. 어른들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죠. 그런
그래서 결국에는 콩치 너무 싫어, 뭔가 이 냄새 식감 별로야 막 이랬던 것들이 결국엔 개선이 되고 그리고 우리도 좀 무뎌져서 이렇게 역전되는 상황도 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디저트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내가 제일 처음 생각한 건가라고 하면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에 이제 이런 퍼펙트데이라고 굉장히 성공해서 유니콘 기업이 비롯했던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고 있었네라고 하면서 좀 고생을 해봤는데 여기는 이제 비동물성 일천 단백질, 이제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민감하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걸로 해서 아이스크림 만든 것도 사실 힘들었을 거예요. 이 유제품을 최대한 유제품처럼 만들면서 유제품 같지 않은 성분으로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마지막 주에 기존 유제품 대비 물 사용량은 99%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 97% 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친환경으로 만들었다는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스크림 만들어냈어라고 하는 대단한 회사입니다. 유니콘이 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버섯 균사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는 아직 엄청나게 커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개발하고 음식 맛을 맞추어 나가고 있는 회사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포레스트라는 회사는 버섯 균사체로 베이컨을 만드는데 그 맛을 저희 아직 먹어보지 못했지만 흡사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이 30m짜리 길이의 버섯 조각이 이 베이컨이 자라는 12일만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도 엄청나게 높이고 가격이 확 낮아진다면은 그리고 맛이 거기에 또 받쳐준다면은 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한국에 있는 기업 중 인테이크. 원래 인테이크는 곤충제 같은 거 이제 많이 만들고 그랬던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은 더 나아가서 이제 신사업을 하고 계시는 게 식이섬유 육조직 질감 이제 대체 특허를 받은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왜 갑자기 이런 걸 받았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삼겹살 목살을 원유 형태로 지금 개발을 하는 그런 것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우리가 그냥 단백질 음료를 시작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진짜 완전 단백질로 간다 이런 식의 회사들도 있다라는 걸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쓰레기는 저희 항상 옛날부터의 문제죠. 그래서 음식 쓰레기가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전체 음식이 만들어지면 17%는 그냥 버린다. 지금 딱 음식도 지금 차려지고 있는데 여기 17%는 오늘 또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은 늘고 토양오염 심화되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시장 크기를 봐야 여기서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좀 각이 생길 텐데 2020년은 46조 원, 2028년 85조 원, 와 엄청난 회사, 엄청난 쓰레기 규모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혁신을 한다, 여기서 1%만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매출을 낼 수 있을지를 이제 예상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누미틱스라는 싱가포르 스타트업입니다. 그냥 이제 AI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쓰레기 버려지는 거 보고 뭐가 많이 버려지니까 다음에는 이거 좀 적게 쓰세요 라는 이제 재고 관리를 해주는 그런 건데 간단한 스킴이지만은 그거를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 한국에도 이런 걸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여기는 또 밀이라는 이제 미국 회사인데 이런 집에도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넣으면은 사료화 돼가지고 항상 이거 어떻게 버리지 하는데 이걸 그냥 어플을 딱 해서 가져가 이러면 가져가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사용료가 이제 33달러니까 하루에 이제 1달러꼴로 하는 거니 사용할 법하죠. 그래서 이 사료를 이제 닭한테 써서 정말로 이제 계속 순환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다이버트라는 회사이고 이제 굉장히 큰 대기업인 이제 언브리지랑 같이 아예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이거를 가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해국에다 쓰레기를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개인 맞춤의 영양.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잘 들으셔서 감사해요. 누빌의 아까 보여드렸던 싱가포르 스타트업과 비슷한 스킴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 쓰레기 것만 AI로 긁는 게 아니라 음식 처음 이제 예를 들어서 급식을 받으러 갔어요. 급식 받으러 갔을 때 그 판 보고 이제 내 데이터랑 연동을 하는 거죠. 너 지금 뭘 먹고 있군 이러면서. 네, 저희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이쪽 분야에서는 가장 잘
잘하고 있는 회사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식판의 스캐너에 가득하십니다. 화면의 메뉴종과 섭취량, 칼로리, 영양소 등이 나타납니다. 식판의 식사 종류를 스캔하고 그 분석해 음식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스캐너입니다. 섭취율과 가공률의 데이터를 통해 적정한 식사량을 계획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감축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비랩에 따르면 유비랩 솔루션을 도입한 대기업, 정부기 공공기관, 학교에서는 약 26%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였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유비랩이 버리처리 현재 70여조까지 늘렸습니다. 안전부터 3D 시스템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로 인공지능 양까지 그래서 이제 아까는 3D 프린터, 3D 카메라로 찍었는데 그냥 저희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었을 때도 분석이 가능하게끔 개발을 하셨어서 올해 CES에 그 모델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서 그 아이폰을 설치해 놨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잘 담아서 딱 해주면은 뭐뭐뭐 담았고 지금 얼마나 칼로리일 것 같고 너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거라는 게 분석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카메라를 누가 훔쳐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휴대폰으로 실제로 하다 보니까 설치해놔서 했었는데 이제 그 대표님 아예 훔쳐갈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면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그냥 잠깐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벙커 퀴즈라고 이제 여기는 굉장히 초기 스타트업인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식단 관리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보통 후발주자일수록 되게 자세하게 우리가 이거 넣었어야 되는 그런 기능들까지 다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식단, 월요일 식단도 알려주고 화요일 식단도 알려주고 그래서 이거를 서로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넣어서 뭔가 경각심을 주는 한편 더 나아가서는 개인 식단까지 알아서 AI가 설계해주는데 그것까지도 나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뷰티인프라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혈당 기계 통해가지고 암 환자용 음식을 이제 분석하고 그런 것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개인까지 넘어오는. 그래서 결국에는 한 군데서 모이는 것 같아요. 처음에 누군가는 암 환자로 시작하고 누구는 그 다이어트 식단을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는 한 군데서 모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로봇 스마트 키친 아주 짧게 빨리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임금이 너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인화나 자동화에 대한 계속 이슈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가려면 뉴욕이나 그리고 가장 많이 얘기가 들어오는 캘리포니아나 이런 곳들 보면은 이미 2023년에 최저임금이 15불이면은 이제 18,000원 이상이거든요. 내년에 이제 2만 원 뚫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저는 알바를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높아지고 있지만은 한국은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솟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FM 시장 지금 거의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뉴욕 같은 경우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14.5불이었나 그랬잖아요. 근데 맨하탄에 있는 파이브가이즈도 항상 사람 번호 붙여놓고 저희 매장 근처에 있는 파이브가이즈는 20불이더라고요. 1시간에. 그런데도 사람이 안 구해져가지고 계속 자꾸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주방에서 일하는 것보다 뭔가 깨끗하고 내가 더 시간, 4시간 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걸 선택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로봇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인력을 내가 일자리 누구 거를 로봇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일하기 싫어서 구해지지 않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로봇이 하게 하는 게 가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로봇이 하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종별 인력 구조를 보면은 전체 산업 평균보다 실제 F&B 쪽이 되게 크고 많이 힘들다라는 내용인데 이렇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그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호텔 쪽 근무하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 용어인데 FOH에서 프런트 오브 하우스 그래서 앞에 적객하는 부분들을 FOH라고 부르고 그래서 BOH 가끔 식당 BOH만 뽑아요라고 하면 식당 주방에만 뽑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BOH를 혁신하기 위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서빙 로봇이나 그런 것들 이제 FOH를 지금 계속 티오더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네, 보시면 이게 이제 F5H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티오더 요즘 너무 익숙하시죠? 뭐 인생맥주나 이런 데 가시면 항상 있는 그런 거고. 이건 맥도날드의 키오스크인데 예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저 대신에 그 빅맥 사러 가셨다가 진짜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키오스크 그리고 이렇게 뭐 테이블에서 뭐 하는 그 서빙을 이렇게 갖다 주는 이런 것들 너무 익숙하게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영상 보는 게 사실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은 이제 여기는 아마 VD 컴퍼니랑 해서 이제 주문하면 서빙까지 딱 된다. 그래서 뒤에 보면 아주머니가 너무 편하다. 그래서 똑순이가 네, 라고 이제 이야기했고요. 뭐 이런 레일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기하진 않아요. 그냥 신기하진 않지만 하지만 편리해서 자꾸 사람들이 쓰게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맥도날드 같은데.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뉴스로 나올 일인가 싶을 정도로 미국은 느립니다. 그래서 그 서부 같은 경우에는 서빙 로봇 뭐 저희처럼 조리 로봇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는데 뉴욕만 하더라도 김밥집에 이런 서빙 로봇 들어왔다고 이제 기사가 날 정도거든요. 맥도날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빙 로봇을 적용했다라고 해서 이게 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앱으로 주문을 하고 뭐 보시면은 하늘에서 떨어지죠.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저희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정도의 그냥 자동화만 해줘도 아직은 고객들이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BOH 수준에서 하고 있는 뭐 저희 회사나 아니면 이렇게 구워주는 패티 회사나 근데 저는 꼭 했으면 좋겠고 누군가 해줬으면 제가 꼭 쓰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청소 로봇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서빙 로봇을 사실은 이렇게 퇴식으로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편하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저희 삼성에서 이제 CES 때 내놨던 그 영상인데 집이죠. 집에서 그냥 식기세척기 열고 이렇게 접시를 해주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럿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 회사 영상인데 이거 꼭 봐야 되나 싶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빵. 네, 그래서 저희처럼 팔을 쓰진 않고 팔이나 그런 거 쓰지 않고 아예 그냥 전용 로봇을 개발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거 다 보실 필요는 없어서 Grocery stores can give you a low cut with bread made from a box. Here's Allie Ward to explain. 네, 이렇게 마트에 그냥 자판기죠? 그러니까 자판기인데 다른 게 있다면은 직접 구워서 주는 자판기입니다. 그래서 반죽부터 시작해서 이제 발효 막 이런 것까지 다 하는 이제 기계인데 Automatic baking machine for a grocery store, start to finish from scratch with full baking, all done automatically. 이분 보시면은 뭐 2, 3년 개발하신 게 아니라 꽤 오랜 시간 개발하셔가지고 이걸 만들어내셨어요. 처음에 이렇게 생겼다가 더 개발해서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이제 지금 형태처럼 뭐 재료 넣으면은 한 80분 만에 구워주고 이제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개발된 상태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뒤에 막 하면 좋은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피자 로봇이에요. 이런 식으로 You can save time, money, and labor with the Pizza Station. The automated make line 진짜 별거 아닌데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치즈를 저렇게 고물에 뿌려주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르겠구나.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만 있으면은 뭔가 도우는 사람이 갖다 주지만 위에 토핑이랑 구워지는 것까지는 다 그냥 로봇이 하게끔 하자라는 그런 컨셉입니다. you can save time. 그리고 다른 피자도 보여드릴게요. Un robot, depuis le temps que je fais devant à chaque lait, j'étais trop intriguée de tester Paddy Pizza. 네, Tu prends 네, ta 포장까지 눌러주고. 네. de la préparation en direct et c'est plutôt satisfaisant. 보면은 여기도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탈리아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치킨을 했듯이 보통은 이제 진짜 그 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메뉴들을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까 제가 처음 그 설거지로 말씀드렸는데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허접한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것도 아마 3D 프린터로 이거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팔일 거거든요. 이 훔차. 그래서 네. 이 정도만 해도 네. 그러니까 로봇으로 뭔가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로봇으로 덤블링 하는 건 쉬운데 빵에 짱 빠르게 하는 건 되게 어렵다는 그걸 얘기하셨던 데니스 교수님 말씀이 있었는데 굉장히 와닿았고, 보시면 사람은 진짜 빠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같이 갖고 왔던 게, 사람을 따라서 하려면 좀 꽤 멀어져. 진짜 엄청 빨리 하는데 네, 언제쯤나 그런 생각이 들죠. 열심히 개발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이네요. 잘 아시겠지만 제로슈가 이번 연도에 강탈했죠. 그래서 저혈당 이거 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이불에 붙이고 계시는, 제 주변에 꽤 몇 명 있었거든요. 저희 팀원들 중에도 있었고. 근데 실제로 이제 뭐 먹으면서 계속 혈당 체크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진 거. 그래서 원래는 어르신들만 하던 그런 디바이스였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할 거 없이 사용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단어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헬시 플레저라고 이미 만들었어요. 한국인들은 이런 말을 진짜 잘 만들죠. 헬시 플레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단맛, 고유의 맛, 달긴 달아야 돼요. 맛있긴 맛있어야 되는데 설탕의 양을 줄이고 대신에 이제 건강하게 만드는 게 이제 지금 F&B 기획자들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은 다 드셔보셨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코카콜라는 지금 당연히 다들 제로로 드시고 계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제로, 밀키스 제로 올해 이제 굉장히 강타했었죠. 그리고 소주 같은 경우는 진짜 많아졌습니다. 제로 아니면은 안 드시고, 세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생겼을 때 이거 뭐 얼마나 뜰까 했는데 제로 슈가라는 그 다른 소주들도 갖고 있는 특성을 굉장히 높인 마케팅으로 많이 팔리고 있죠. 그래서 처음처럼 세로가 나왔을 때 2022년 183억 원을 팔았었는데 올해 말에는 이제 1,321% 성장하는 것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드실 때마다 이게 진짜 엄청나게 성장했구나 생각하시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속 혈당 측정기에서 CCM 리블에 기반으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기업이 한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거의 지금 성숙기에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카카오 헬스케어가 지금 이거 관련해서 개발하고 있다라고 올해 6월인가에 발표를 했었고, 실제로 계속 개발하시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막 그 고소하고 한다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닥터 다이어리라는 회사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의학 쪽에서 좀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 하고 있던 것들, 대기업이 뭔가 비슷하게 유사하게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근데 이게 과연 따라서 했을까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디저트 이거 비건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미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식전에는 혈당이 어땠는데 뭘 먹었더니 늘었다 이런 데이터들을 받는 것을 마치 MBTI 하는 것처럼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20대랑 30대랑 서비스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블루코핏이라고 새로 생긴 이 브랜드,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스파이크 상황을 그냥 계속 마치 나이키 달리기 하고 나서 공유하듯이 이것도 공유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1시간 반이 저한테 주어졌었는데 제가 1시간만 딱 짧게 얘기하고 30분 동안 이제 그 질문을 받으려고 했었었는데 제가 시간을 잘못 봤어요. 그래서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좀 마무리 지으면서 질문을 몇 개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푸드테크가 무엇일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앞서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이제 갖고 계시는 뭐 능력이나 아이디어, 저는 이제 능력이라고 썼지만은 제가 처음 창업을 했을 때처럼 이제 그냥 치킨을 튀겨가지고 뭐 드론으로 날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로봇 튀겨서 이제 그런 생각들에 정말로 테크를 접목을 해서 구현을 하게 되면 그게 푸드테크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도 푸드테크 기업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분명히 아마존은 푸드테크
푸드테크 기업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음식도 많이 유통을 하고 있지만은 음식점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관련된 개발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맥도날드 완전한 푸드테크 회사이죠. 거기는 저희가 자동화 시작하기 이전에 알바해보셨던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조리가 거의 다 이제 자동으로 되게끔 뭔가 식품 자체도 공장에서 딱딱딱딱 만들어 오고 여기서는 뜯어서 넣을 수만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브랜드들도 알고 보면 이미 푸드테크를 행하고 있었다. 다만 이제 언어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푸드를 하는 테크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 세션이 어떻게 여러분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갖고 계시는 이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그냥 MVP 모델이라고 하죠. 정말 실현이 가능한 최소 모델로 만들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트라이 해보고 별로다 싶으면 다시 접고 다시 하면 되니까요. 괜찮으면 그걸 발전시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엑스퍼톤 행사에 이제 계속 연장되는 이 강의라고 알고 있는데 갖고 계시는 모든 생각들을 특히 음식과 관련된 생각들을 잘 개진하셔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정부도 많이 밀어주고 있고 다음 정부도 많이 밀어주고 있죠. 그래서 푸드테크 가장 잘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열심히 하고 있겠으니 여러분도 계속 정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혹시 지금 질문 못 하시더라도 제가 여기 잠깐 있을 테니까 명함 저랑 교환하시면 됩니다. 대표님 지금 너무 멋진 강연, 좋은 강연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 혹시 대표님 강연 관련해서 짧게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길어도 좋습니다. 손 드시면은 저희가 마이크 갖다 드릴 테니까요. 질문해 주실 분 질문해 주셔도 되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시면은 와서 여쭤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좋은 강연 들려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원래 푸드 산업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오늘 강연 신청해서 듣게 되었는데 이제 초반에 대표님께서도 경영학도로 시작을 하셔서 이런 기업에 들어가셨다고 창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문과 베이스에서 테크 산업을 시작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고 그거를 극복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치킨을 만드는 로봇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로봇을 어디서 만드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봇을 그때는 팔 쓸 생각이 없었고 진짜 그냥 자판기 같은 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빵 만드는 기계 같은 걸 만들고 싶었는데 그거를 대체 어디서 만들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일단은 VC였으니까 하드웨어 스타트업 대표님한테 물어보자 해서 그때 제가 알고 있었던 모션 침대 만드는 회사 대표님이 계셨어요. 몽가타라고. 그래서 그 대표님이 문과세요, 그분도.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어떻게 이거 그 모션 침대 기술이나 이런 거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딱 하셨던 얘기가 그거 이미 하고 있는 공장들을 찾아서 일단 찾아가 봐라. 제가 그때만 해도 뭔가 찾아가고 이런 게 되게 뭔가 좀 괜찮나? 나 그 문정박대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갔던 게 당시에 이제 배달의 민족이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 로봇 TF 분을 수소문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듣다부터 물어봤더니 로봇 어디 가면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로봇 중국 가면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어디에 신천에 가면은 대공방이라는 데가 있다고 굉장히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회사 휴가 내고 대공방으로 갑니다. 네, 신천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로봇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얼마면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5천만 원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5천만 원 진짜 싼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5천만 원 뭐? 이걸 만드는데 5천만 원이요? 미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저희는 이거 만드는 거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문과생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잘라내고 커팅하고 이제 용접을 하고 이 모든 게 다 인건비고, 그리고 그 스텐 저희는 놀이니까 놀이는 무조건 서스를 써야 되는데 스텐이 그렇게 비싸요. 스텐도 비싸고 그거를 또 용접하고 또 거기에 또 모터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모터 비싸고 또 저희가 얘기했던 그 센서, 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그냥 센서가 또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치게 되면은 제가 처음 만들었던 그 설비가 1억 5천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5천만 원이라고 했던 게 정말 쌌던 거였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아마 제가 만족할 만한 그런 기계는 안 나왔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에 1억 5천 들어서 만들고 나니까 그때 한번 만들었으면 3개를 만들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죠. 그래서 문과생으로서 힘들었던 거는 진짜 딱 그런. 저랑 처음에 같이 시작했던 그 대학생 인턴만 해도 그냥 응시로 바로 갔거든요. 바로 가가지고 그냥 이거 돌아가는 거만 만들어 볼까 해서 뚝딱뚝딱 해서 한 일주일에 만들더라고요. 이런 그 방법이, 저 방식이나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네트워크나 이런 게 저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좀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뭐 대학 강의나 특히 학교 강의는 항상 가는데, 그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조모임을 할 때 그 경영학과 수업에 괜히 갑자기 공대에 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옛날 같으면 이거 왜 듣지? 이랬거든요. 나한테 피해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런 이제 다른 과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기계공학과를 나왔었으면 이런 중국까지 굳이 안 갔었어도 됐겠지만은 화성에서 어떻게 끝났을 텐데, 근데 그거를 안 나왔었고 뭔가 네트워크가 없었기 때문에 좀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테크를 가겠다라고 하면 테크 하시는 친구들, 개발하시는 개발자 친구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개발자 친구한테 특히 AI 한다 이러면 진짜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친하게 지내시고 그래서 좀 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대표님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초기 비용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초기에 약간 비용을 어떤 식으로 조달하셨는지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만약에 이제 회사 생활을 꽤 했어가지고 모아놓은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걸로 처음에 자본금 만들어서 이제 회사를 살리고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은 좀 장치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뭐 내가 돈이 많아서 제일 좋지만은, 보통 자기 돈으로 시작하기에는 아직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던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연세대학교 초기 창업 패키지를 했거든요.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관심도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그 정부 과제를 통해서 많이 살아남았다라고 설명을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K-스타트업으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은 관련된 정보 과제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협동로봇을 사용하는 그런 거면은 협동로봇 사용해서 뭐 1억 5천까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먼저 창업하시기 전이라면 당연히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아이디어만으로도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뭐 차를 사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5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시제품을 언제까지 뭘 만들어서 매출이 이렇게 매출이 1원만 나도 우수더라고요. 그 예비 창업 패키지는. 그래서 매출을 내보는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만 하면은 내가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줄게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도 올해 받는 그 정부 지원 과제만 토탈 해보면 거의 한 7억 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그걸로 뭐 출장도 가고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찾아보시길 원하고, 만약에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근데 내 아이디어 자체가 좀 완성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사실 VC를 만나는 게 사실 제일 좋죠.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사실 저 이제 회사 다닐 때 임원도 있었고, 그리고 전 IMF생은 아니지만은
선배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지금 사실 시장 상황이 그때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투자 굉장히 많이 좀 힘들어져 있고 근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저희처럼 이제 뭐 3년 이상, 뭐 3년 조금 넘어간 그런 회사들의 이야기인 거고 초창기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검토를 하시고 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펀드들 딱 초기에서 투자하는 펀드들도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자신이 있으시다면은 VC를 만날 수 있는 기회들 뭐 예를 들어 가끔 이제 오시는 그런 세션들이나 아니면은 뭐 행사나 아니면 뭐 데모데이 행사 이런 데를 가서 그냥 부딪혀서 인사하고 내 아이디어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카카오도 시작했고 네 그런 식으로 배민도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부 지원 사업 네 그거 많이 사용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 이벤트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좋은 강연 해주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